77년 겨울, 대한민국은 흥분의 도가니였다. 60년대 초 수출 1억 달러에 1인당 국민소득 80달러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은 경제개발 계획 실시 15년 만에 수출 100억 달러란 꿈의 고지를 점령한 것이다. 정부는 그해 그동안 사치품이란 이유로 금지해왔던 쌀막걸리의 판매를 허용한다. 그것은 한강의 기적을 자축하는 한국인의 샴페인이었다. 그러나 한편에선 노조 활동을 요구하는 여성 노동자들에게 똥물이 부어지는 사태가 벌어진다. 사건의 주범은 사측이었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공권력은 상황을 지켜보기만 했을 뿐. 구속된 것은 항의하던 여성 노동자들이었다. 훗날 동일방직 사건의 배후에 당시 중앙정보부가 개입했었다는 사실이 폭로되었다. 그 가운데 국민의힘 대의원 2,500명 중 단 한 표만이 무효 처리되며 99%의 지지율로 당선된 대통령 박정희가 집권 16년째를 맞은 78년.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에 노력하고. 그해 한 권의 책이 세상의 주목을 받는다. 민족 경제로는 경제 관련서로는 이례적으로 석 달 만에 초판이 매진되었고 뒤늦게 놀란 정부는 판매 금지령을 내린다. 책의 저자는 44살의 경제학자 박현채였다. 경제성장이라는 이름 밑에 백성을 가난하게 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경제성장이나 발전은 민중적인 보다 나은 삶의 보장, 이런 거야 하는 거지. 말하자면 경제성장을 위해서 모든 민족 구성원이 그에 종속되는 건 그건 본말이 전도된 거죠. 잘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안고 모두가 달려간 60, 70년대. 그러나 수출 100억 달러의 고지에서 기본권을 외친 여공들이 빨갱이로 낙인 찍히는 사회. 가난 극복을 외치는 정부가 왜 그래야 하는지 박현채는 한강의 기적, 그 이면을 정면으로 비판한 인물이었다. (62년) 5.16 쿠데타로 등장한 군사정권이 내세운 것은 빈곤으로부터의 탈출이었다. 국가와 민족의 운명을 맡길 수 없다고 단정하고 절망과 기아 선상에서 허덕이는 민생고를 시급히 해결하고 국가 자주경제의 재건에 총력을 경주한다. 그리고 군사정권이 내세운 경제재건의 목표는 자립경제였다. 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서도 자립경제는 변치 않는 지향점이었다. 철저한 정부 주도하의 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은 국내에서 구하고 철강, 정유와 같은 기간 산업을 육성한다는 의욕적인 청사진이었다. 해방과 6.25를 겪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한국 경제는 거의 백지 상태에서 출발했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 자립경제라고 하는 거는 모든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어떤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학자들에게도 빈곤 탈출과 자립경제는 오랜 소망이자 과제였다. 50년대 말 농림부 장관을 지낸 주석균 씨가 중심이 돼 진보적인 학자들이 결집한 농업문제연구회. 이 속에 아직 20대였던 박현채가 있었다. 젊은 박현채의 관심은 당시 우리 사회의 가장 약자였던 농민들의 현실이었다. (50년대) 전쟁이 끝난 폐허 위에서 한국 경제를 지탱한 것은 미국의 원조였다. 그러나 그로 인해 당시 국민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농민들은 오히려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미국에 인해 농산물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나라의 재정으로 삼았기 때문에 결론은 농민들의 부담으로 그 나라의 어려운 재정을 꾸렸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 당시의 상황이.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을 하고 이 나라의 소위 그 자립 경제를 어떻게 모색해 갈 것이냐,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해 왔죠. 60년대 초 박현채는 다른 경로로 박정희와 연결된다. 박현채의 사후에 발견된 국민경제연구회 보고서들. 그 내용은 매우 흥미롭다. 60년대 이미 원자력 발전소 설립이 검토된다. 이것은 기간 산업을 육성하려던 초기 박정희 경제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연구자의 이름 대신 모두 국민경제연구회의 이름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들은 극비 문서로 처리돼 대통령 박정희에게 직접 보고되었다. 결국 이 연구에는 경제개발 정책자문 역할을 했고 박현채는 농업문제 전문가로 참여한 것이다. 당시에 그 1급 경제학자들이 다 모였고, 그 다음에 유수한 기업인들이 특별회원으로 가입해 있었습니다. 뭐 지금 작고한 이병철 씨도 그 회원 중에 한 명이었듯이. 그러나 64년 8월 그는 사직서를 낸다. 박현채가 조직사건에 연루되고 정부와 국민경제연구회의 관계 역시 큰 변화가 일어난 시점이었다. 굉장히 그 애착을 가지고 있었던 단체였습니다. 그리고 그 애착의 배경에는 아마도 그 정책자문의 역할, 그리고 그러한 정책자문이 말하자면 그 3공화국 초기 시점에 받아들여졌던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그 나름대로의 평가, 이런 것이 깔려있지 않았을까. 정부에서는 이 나라 경제의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2월 11일 기해 환화를 10대 1의 원화로 바꾸는 화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정부의 경제개발 계획은 시작과 동시에 이미 차질을 빚고 있었다. 가장 큰 문제는 자금이었다. 화폐 교환 과정에서 나오는 음성적인 자금을 찾아내 경제개발 계획에 이용하려 한 화폐개혁 조치 역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나고, 대신 화폐개혁을 비롯한 박정희의 개발 정책은 미국의 강한 압력에 부딪힌다. 원조국이었던 미국은 한국이 흉년을 맞은 62년 한국에 대한 원조를 일시 중단하기도 한다. 미국의 압력은 박정희 정권에 대한 지지 철회를 고려하겠다는 마지막 경고로 여겨질 만큼 강력한 것이었다. 미국 쪽에서 주목했던 것은 당시의 경제개발 계획에서 외자 이용보다는